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은 하나의 주제로 제작이 될 건데요. 바로 애착 유형입니다. 애착 유형이라는 것은 양육자의 태도로 어릴 때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릴 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이 애착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애착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저항 애착, 마지막으로 혼동 애착,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자기에 대한 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것이 부정인지 긍정인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연애로는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고, 내가 이 애착 유형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리딩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내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일까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서 카드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애착 유형 중에서 저항 애착에 속하신다고 합니다. 저항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는 유형이에요. 즉,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실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떠나갈까 불안하고 이 사람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오히려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간이 더 커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오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애를 하면 당연히 그만큼 행복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얻는 만큼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불안감도 생기는 그런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많은 부분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더 오래 붙잡고 싶고 좀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갈수록 커져가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예뻐 보이게끔 노력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해주고 잘해주고 싶어지는 게 생깁니다. 그게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 사람을 위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내 곁에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의존도가 심하고 특히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에는 그 의존도가 훨씬 더 과잉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는 형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본 분들께서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버릇을 조금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뿅 하고 잘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연애는 상대방 중심이었어요. 상대방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좀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한 연애를 하셨는데, 그 중심을 상대방에서 천천히 나로 옮겨오는 것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분에게 어울리는 상대방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도 이 연애를 좀 더 강단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1번 분에게 무한한 애정을 퍼주고 엄청 의지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1번 분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사랑이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퍼주고 무작정 애정 공세를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 자체가 여유롭고 느긋해서 1번 분들을 재촉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이 연애를 책임감 있게 이끌 수 있고 또 본인이 조금 더 강단 있게 1번 분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 같은 경우는 회피 애착으로 나온다고 해요. 이 회피 애착은 본인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선 부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깊게 신뢰하지 못하는 유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게 관계 자체를 맺고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뭔가 타인과 아주 깊은 관계, 아주 거리가 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유형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쿨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적정거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많이 침해하지 않으며 반대로 본인의 사생활도 상대방에게 많이 침해받지 않는 연애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갈등 상황이 생기고 싸우게 되거나 내가 곤란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편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했던 건 아니지만 조금 열이나 열정,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애를 하실 때에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보다는 조금 회피하거나 숨어 들어가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이 약간 바람 피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잘 보지 않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직면하고 보는 순간 나한테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겨버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더 연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욕심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무턱대고 욕심 부리고 본인 마음대로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 예의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 가까워지고 싶은 순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는 만큼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빈도수를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만나면 좋은 사람의 유형,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피 유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 3번 분들을 대신에 이런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조금 더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예스맨, 예스우먼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모든 이번 분들의 의견이나 이번 분들의 행동에 좋은 방향을 얘기해주고 긍정적으로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강화된 애착 유형이기 때문에 타인을 좀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타인에게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도록 무조건 긍정적으로 무조건 좋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번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4가지의 애착 유형 중에서 저항 애착에 속한다고 합니다. 1번 분들도 동등하게 저항 애착이 나왔는데 이 저항 애착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타인에 대한 긍정을 바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게 굉장히 높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1번 분들과 3번 분들이 조금 다른 경우인데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는 게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어요. 반면에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많이 재촉하는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즉, 타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타인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끙끙 앓는 성격보다는 내가 재촉하고 자꾸 싸움을 걸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향하게 되는 유형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실 때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에는 본인이 저항 애착이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좋게 연애를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상황이 나빠지거나 서운한 게 생기거나 상대방이 나를 좀 덜 좋아한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게 되면은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매우 극심하게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재촉하게 됩니다. 좀 더 나를 많이 사랑해줘. 서운한 그 부분을 빨리 고쳐줘. 나를 위해 맞춰줘.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본인에게 포커싱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커싱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조금 더 하라고 해요. 고민과 걱정을 더 하라고 하니까 말이 약간 웃기게 되어요. 그래서 무조건 더 고민하고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 자신의 어떤 불안감이나 상대방을 재촉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싸우거나 상대방이 서운하게 할 때 상대방을 무조건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3번 분들에겐 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분께서 만나면 좋은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처음으로 중요한 건 안정된 사람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태도의 변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관되고 일정되게 3번 분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면서 3번 분에게 굉장히 많이 표현도 해주고 많은 시간을 3번 분들과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애정을 확 주었다가 갑자기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보다는 조금씩 애정을 주더라도 일관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3번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4가지의 애착 유형 중에 안정 애착에 속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안정 애착은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이고 나에 대해서도 긍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다 보니 무작정 회피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의지의존하는 유형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쌓아갈 때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가거나 그리고 그게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된 이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표현하고 싶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감정이 들게 되죠. 그런데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안정 애착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회피 애착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회피 애착입니다 라고 할 만큼의 큰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나쁜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조금 더 먼저 보여지는 사람이 4번 분들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명확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애착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에게 조금 더 나쁜 상황이 됐을 때에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안정애착이지만 약간은 회피애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연애를 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좋을 때에는 굉장히 안정되지만 나쁠 때에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게 은연중에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좋은 것은 함께하고 나누고 싶고 최대한 키우고 싶지만 그것이 나빠졌을 때에는 내가 소극적이게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께서 만나면 좋은 유형,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자면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잘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4번 분들도 일단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좋은 걸 최대한 좋게 만들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연애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회피 유형이 있는 그것에 대한 보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번 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회피 유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미미하지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거나 다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먼저 이끌어 갈 수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4번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4가지의 애착 유형 중에 혼동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내면의 불안감까지 가지게 되는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연애를 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내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걱정이 많아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굉장히 크게 되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면에서도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솔직하게 내 연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애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좀 더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걱정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느낌이 드는 연애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본인 내면에는 그렇게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나 자신도 힘들고 상대방은 떠나갈까봐 무섭고 이런 게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5번 분들과 조금 다른 유형인 저항 애착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해선 부정이지만 타인에 대해선 긍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표현하는 쪽에 가까운 성향이에요. 그런데 5번 분들 같은 혼동 애착은 본인 자체도 믿을 수 없고 상대방에게도 신뢰가 생기지 않고 부정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겪는 그런 혼동이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스스로 소갈이하고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를 상대방은 모르는 그런 연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들이 보거나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연애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메말라지는 것을 느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도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표현하고 믿고 의지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나 자신을 믿고 안정되기도 어려워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할 때 조금 더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어릴 때 형성된 애착이다 보니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 나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 한다고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행동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게 조금씩 나아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타인을 위하고 마음을 열고 배려함으로써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안감, 불신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분들이 만나면 좋은 유형, 어떤 사람을 만나야 더 좋은가에 대해서 보자면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뭔가 초조하거나 힘들거나 쫓기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든 외부적으로 돈이든 가정 환경이든 여러 부분이 크게 문제 없이 여유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5번 분들은 본인한테도 부정적이고 타인한테도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연애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은 혼동애착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아요. 즉, 책임감 있고 한번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본인이 그것을 끝까지 노력하고 애써서 길게 더 유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동 유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힘들어 해요. 연애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본인이 이 사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그런 정의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5번 분들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